최전방에서 집단 괴롭힘 끝에 극단적 선택을 한 김상현 이병. 그가 떠난 지 1년이 지났는데요. 유족들은 수사에 진척이 없어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군인인권센터 김영남 사무국장 연결해서 지금까지 수사 진행 상황은 어땠는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많은 분들이 당시에는 이제 그 분노했던 사건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작년 11월 일이니까 좀 시간이 흘렀으니까요. 이게 어떤 사건인지부터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지금으로부터 딱 1년 전인데요. 네. 작년 11월 28일 양구에 있는 육군 12사단 GOP에서 선임병들의 괴롭힘을 당하던 고 김상현 이병이 총기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사건입니다. 당시 김 이병은 자대 배치받고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그 당시에 수사도 있었던 거잖아요. 군 수사기관에서도 수사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경찰로 넘어간 거죠. 예, 맞습니다. 근데 그 어느 정도 그 부대 내에서 괴롭힘이 있었다라고 밝혀졌습니까? GOP 근무는 실제로 총을 들고 이제 최전방에 투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규정에 따라서 정해진 교육을 받고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이 부대에서는 아무 교육도 하지 않고 그냥 투입을 시켰고 교육은 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놓기만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서류 꾸몄던 간부들은 지금 허위 공문서 작성죄로 재판을 받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당연히 김이병은 업무에 익숙하지 않은 상황이었을 텐데 교육이 없어서 미숙한 부분을 선임들이 날마다 암기를 강요하고 암기를 잘 못하거나 실수하면 폭언하고 매일 자기가 실수한 것을 노트에 쓰고 반성문 검사 받듯이 검사받게 하고 자기가 잘못하면 동기들 집합시켜서 폭언하고 이런 괴롭힘 상황들이 수사 결과 확인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걸 말렸어야 하는 간부도 여기에 가세를 했고 사망 직전에도 한 선임병이 초소 근무 중이었던 김 이병에게 전화를 걸어가지고 근무 끝나고 두고 보자는 식으로 압박을 했었고 이게 사망을 촉발시킨 트리거였던 것으로 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김이병이 뭐라 그럴까요?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한 직후에 그때 그 군이 어떻게 대응했느냐 이것도 논란이 됐던 거잖아요. 당시 군에서 조사할 때 이건 오발 사고였다 이런 조사 결과를 내놓기도 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구급차가 출동해서 갔는데 부대 앞에서 유병소에서 막았다면서요. 네네. 이건 다 사실로 확인이 된 겁니까? 사실 오발 사고라고 허위 보고한 것은 이 괴롭힘에 가세했던 하사가 이 군사경찰에서 수사를 받으면서 자기가 두려운 마음에 그랬다고 진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군은 그 진술을 다 받아놓고도 이게 허위 보고가 아니고 실수로 그런 것이고 곧 바로 잡았기 때문에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이상한 결론을 내놨었습니다. 근데 이 하사 같은 경우는 당시에 사망사고 현장을 가장 먼저 본 사람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네. 오발사고라고 한 부분은 명백하게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근데 네. 이게 실수가 될 수가 없죠. 근데 군은 이 부분을 허위보고로 수사할 의지가 없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유족분들께서는 지난 6월에 직접 군검찰에 허위보고죄로 간부 2명을 고소를 했는데 10월 말쯤에 본격적인 수사가 개시된 것으로 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구급차를 막아 세웠던 거는 사실 최초의 의혹 제기를 한 것이 소방서 쪽의 유가족들께서 구급활동 일지를 실제 받아봐가지고 확인을 한 내용이기 때문에 부정할 수 없는 증거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네. 군에서는 이게 인소를 나가해서 어쩔 수 없이 세워뒀던 것이다 이런 식으로 변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수사 대상에도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 병사가 다치거나 굉장히 중상을 입은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구급차가 와서 빨리 1분 1초라도 응급 조치를 하고 그다음에 민간 병원으로 이송하든가 이런 대책을 세웠어야 되는데 구급차가 부대로 들어오지도 못하게 막았다. 이건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당시 10분 넘게 서 있었는데 사실 이런 의혹들은 유가족들과 이제 군인권센터에서 직접 이걸 정보공개 청구해서 소방서를 통해서 확인해내지 않았으면은 아예 그냥 모르고 지나갔을 일들이기도 합니다. 군에서는 이거를 확인하거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니까요. 참 기가 막힌 일이죠.
군에서도 수사 과정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혐의가 적용이 되지 않았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근데 지금 김희병 외에도 피해자가 더 있었다. 이런 제보가 있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맞습니까? 네네. 이 부분은 수사 결과로 확인된 내용인데요. 예. 김이병의 동기인 다른 이병들도 비슷한 피해를 같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김이병 개인이 당한 피해라기보다는 이 부대 전체가 부조리가 좀 만연한 상황이 아니었나라고 보이는데요. 이 부분도 유가족들께서 지난 6월에 가해자들을 군검찰에 또 고발을 해둔 상태입니다. 네. 사실 김이병과 동기들 사이가 아주 좋았었다라고 하고 어제 이제 국군수도병원 영안실에서 이 유가족분들하고 다른 군 사망 사건 유가족분들이 모여서 일주기 추모식을 열었는데요. 예. 김이병 동기분들도 부대 간부들 인솔을 받아서 여기에 왔었습니다. 예. 그만큼 이 동기들 사이도 되게 돈독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비슷한 피해를 같이 겪었기 때문에 조금 더 그렇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이 김이병 유가족들께서는 진상규명이 될 때까지 장례를 안 하시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 지금 김이병은 1년째 그 국군수도병원 영안실 냉동고에 안치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참 마음 아픈 일이죠. 지금 가해자가 8명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네네. 그 8명에 대한 그 기소라든가 사법 처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사실 처벌은 고사하고 수사도 아직 종결된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사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가해자들이 8명이고 이들의 수사는 민간인 강원경찰청에서 맡았는데 네. 이들 중에 4명만 혐의의 일부를 인정해서 검찰로 송치를 했고 예. 나머지 4명은 아예 검찰에 불송치했습니다. 검찰 수사도 필요 없다라는 식인 것이죠. 그런데 이 불송치의 이유가 가해 행위가 없었다 뭐 이런 게 아니고요. 네. 이런 게 뭐 범죄가 되겠냐는 식입니다. 근데 군대는 계급 질서가 강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 위계 질서 속에서 피해자인 김이병은 사망하기까지 했고요. 예. 근데 경찰은 이런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뭐 범죄가 너무 경미한 거 아니냐 이런 정도면 이런 식으로 뭐 얘기를 하면서 검찰에조차 넘기지 않아서 네. 유가족들께서는 6월 달에 이의 제기를 한 상태인데 아직 춘천지방검찰청에서는 답을 내놓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검찰로 사건 송치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네. 나머지 그 그러니까 그 기소 의견으로 사건 보낸 4명은 어떻게 됐습니까? 검찰에서 아직도 기소도 안 하고 있습니까? 이게 검찰에서도 그냥 사건을 계속 계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직 예. 결론을 뭐 이렇다하게 내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가해자들이 다 병사들이 이제 많다 보니까 전역을 하면은 관할이 바뀌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사건 관할이 지금 다 전국으로 흩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유가족들께서 사건을 하나하나 챙기시기가 더 어려운 상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검찰은 뭐 입장을 혹시 밝힌 게 없습니까? 예, 따로 밝힌 것은 없습니다. 뭐 수사를 빨리 진행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어제 이제 유가족들께서 일주기 맞이하면서 답답한 마음으로 기자회견도 하셨는데요. 예. 아직 뭐 검찰에서 따로 입장을 내거나 한 것이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집단 괴롭힘의 직접적인 가해자들은 이제 주로 병사들인 거죠. 예, 병사들도 있고 그다음에 가세한 간부들도 있는 상황입니다. 간부는 한 명 정도인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직접 가세한 간부는. 그러면은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거나 대처를 제대로 못하거나 이렇게 했던 부대 관계자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그 부대 관계자들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 부대 관계자들이 한 6명 정도가 있는데요. 예. 이들 중에 군사경찰이 민간에다가 넘긴 사람은 2사람 정도입니다. 예. 그 2사람에 대해서는 불송치 처리돼서 이것도 이의 제기를 한 상태고요. 직무유기로 해서.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중에 이제 나머지 3명은 지금 그 허위 공문서 작성 관련해서만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허위 보고에 또 연루가 된 사람이 1명 있어서 이 부분은 유가족분들께서 직접 고소를 한 상황입니다. 뭔가 가해행위가 있었고, 그건 뭐 군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그 가해행위의 어떤 결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병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대로 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2021년에 있었던 공군 이해람 중사 성폭행 사망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이 사건을 계기로 군에서 사망 사건이나 성폭력 사건의 수사권과 재판권은 민간으로 넘어갔습니다. 예전에는 군에서 다 했었는데요. 예. 근데 이 법을 바꾸는 당시에 국방부가 반대를 심하게 해서 법이 좀 엉성하게 되기도 하고 또 부분만 개혁을 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도 걱정했던 것이 괜히 사건 관할만 민간과 군으로 여기저기 쪼개져서 피해자나 유가족들만 고생하고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었는데 네. 지금 이게 현실화되는 사건이 바로 김희병 사건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민간 검찰에서라도 좀 적극적으로 수사를 해야 되는데 그 의지도 지금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하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법 자체를 아예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원래 취지는 아예 군에서 일반적인 범죄에 대한 수사는 다 민간으로 넘기자는 것이었는데 네. 군에서 반대를 하다 보니까 이게 사망 사건과 성폭력 사건 일부만 이제 넘어가게 된 거거든요. 예. 근데 이렇게 관할이 여기저기 찢어지다 보면 어떤 수사기관에서도 이 사건을 우리 사건이다라고 생각하고 책임지고 수사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 찢어져 있다 보니까 서로 책임 넘기기 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열의 있게 수사하지도 않는 상황이 돼버린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군 사법 개혁이 하려다가 만 것이 되다 보니 좀 그 피해를 실제 인권 침해 피해자들이나 유가족들이 이렇게 받게 되는 것 이런 상황이 좀 발생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1차 수사 이런 사건의 경우에는 그냥 외부에서 수사할 수 있도록 민간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그렇죠. 수사 관할이 지금 찢어져 있다 보니까 발생하는 부작용들은 이 사건 외에도 여기저기서 확인이 되는데 그 최상병 사망 사건의 경우에도 지금 수사 관할이 민간하고 군에 다 찢어져 있다 보니까 네. 그 수사를 이첩하는 과정에서 지금 외압이 들어오고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다 이 군사법원법을 2021년에 이해람 중사 사망 사건 이후에 개정할 때 법안을 너무 타협적으로 이제 개정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런 결과로 이어지는 것 아닌가라는 판단이 듭니다. 네. 이건 또 국회 차원의 법 개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 사건 넘어간 것만이라도 좀 적극적으로 검찰이 들여다보고 관련자들을 기소할 거 있으면 기소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저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이었습니다. 성인 한 명이 일주일 동안 섭취하는 미세 플라스틱 양이 신용카드 한 장 크기